네이버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셨는데 불태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온오프 마케팅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하고 워드프레스하고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개 다 CMS 툴이라고 해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담는 툴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노출이겠죠. 노출이 어떤 CMS 툴에서 잘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의성, 그 다음에 유사성, 그 다음에 지속성, 이 세 가지를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독창적인 문서를 생성을 해야지 그나마 노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뷰 영역에서 사람들이 경험된 정보를 올리길 원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정보들을 꾸준하게, 그리고 남의 글 베끼지 말고 너의 독창적인 글을 쓴다고 하면 내가 노출을 시켜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네이버 블로그 컨텐츠 제작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뭔가를 꾸준하게 쓴다는 게, 그것도 남의 글 베끼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 자신만의 컨텐츠를 창조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해서 오래 못하니까 블로그가 여기서 발행되는 컨텐츠, 이 블로그의 컨텐츠는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출될 기회가 없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꾸준히 열심히 독창적인 글을 써서 네이버 검색자로 하여금 괜찮은 정보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블로거들한테만 상위 노출의 기회를 줘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이 부분 때문에 세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정보를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성,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걸 꾸준하게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손을 놓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컨텐츠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글을 쓰는 그런 채널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워드프레스에서 글을 쓰면 앞서 얘기한 그 유사성이라든가 지속성, 요런 문제에 걸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워드프레스에서 쓴 글은 중복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발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노출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할지 아니면 워드프레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컨텐츠 발행을 할지, 요거를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설명만 놓고 보면 네이버 블로그 하는 것보다 워드프레스 하는 게 낫겠네 라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이 있고요, 또 워드프레스의 장점이 있고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의 단점을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워드프레스는 네이버의 블로그에 비해서 생성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도메인도 자기가 구매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스팅을 만들어서 거기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를 좀 꾸밀 줄 알아야지 워드프레스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도 컨텐츠를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툴이니까 사실 접근성은 네이버 블로그가 훨씬 더 간편하죠.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꾸준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노출될 기회가 없으니까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블로그와 워드프레스의 각각의 차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이버 블로그는 하지 말라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좀 노출이 많은 키워드들 작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이밍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게 또 네이버 블로그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마루시공, 뭐 강마루 이런 제품명을 보고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 웹사이트의 이름이 뭐 땡땡 마루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희한테 물어보기 전에 땡땡 마루를 다시 검색한다는 거죠.
그때 네이버 블로그에서 노출되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어려운 키워드는 잡기 힘든데 좀 약한 키워드, 브랜드 같은 경우들은 공략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키우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블로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왜냐면 땡땡마루 이렇게 검색하면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 영역을 전부 다 저희 업체 걸로 해놓는다고 하면 고객은 저희 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라. 하지만 어려운 키워드, 비즈니스 키워드들은 웬만한 그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올릴 수가 없으니 그런 것들은 웹사이트,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네이버 블로그는 비즈니스 키워드를 공략하는데 좋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브랜드, 자신의 네이밍을 공략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 그리고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즈니스 키워드, 공통된 키워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워드프레스 CMS 툴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워드프레스를 하시려면 생성에서부터 꾸미기, 그 다음에 노출 전략까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제가 그 해결 방법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워드프레스 기초 세팅법과 꾸미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워드프레스를 좀 더 깊이 배워서 홈페이지도 근사하게 꾸미고 싶고 이 CMS 툴,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난 상해 노출도 시키고 싶다라는 것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유료 강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기술을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